2013년 2월 19일 베이징 하이딩구 2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남성 5명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말하죠. 호텔로 끌려가 남성 5명에게 집단으로 당했다는 겁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여성이 끌려갔다고 말한 호텔과 함께 술을 마셨다던 술집으로 가 그날의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투숙객 정보와 주차 기록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특정하죠. 그런데 유독 한 명의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리테니. 그는 국민 가수 리슈앙장과 멍거의 외아들이죠. 이자가 바로 중국의 국민 가수 리슈앙장입니다. 그는 유명 가수고 대중 스타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인정한 중국 문화의 상징이죠. 대중성을 인정받고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 역사적 상징성이 있고 온 국민이 사랑한 가수를 국민 가수라고 부르는 우리네와는 그 의미가 다소 다른데요. 리슈앙장은 중국 국가체제를 선전하는 국가예술가이자 중국 문화예술계 최고 권력층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국가적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엄청난 특권층이죠. 리슈앙장의 아내 멍거 역시 유명한 가수지만 남편 리슈앙장의 입지가 워낙 대단한지라 멍거는 리슈앙장의 27살 어린 아내로 더 유명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리텐이라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리슈앙장 부부의 외아들 리텐이는 부모의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은 영재로 불렸죠.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리슈앙장 부부의 모습은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성공한 상류층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들을 보고 완벽한 국가 엘리트 예술 집안의 모습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러나 리슈앙장과 멍거의 하나뿐인 아들 리테니가 사고뭉치 금쪽이로 언론에 등장하면서 이들의 명상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급기야 친구 4명과 함께 저지른 집단 성폭행 사건이 터집니다. 해당 사건은 연일 중국 SNS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 최상위를 장악했고 뉴스의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당시 사회 문제가 됐던 재벌 2세, 권력층 2세 문제와 겹치면서 대중을 분노로 들끓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리슈앙장 부부의 대응은 여론을 더 폭발시켰고 그동안 존경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 사법부가 이번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오늘은 중국의 국민 가수 리슈앙장의 몰락을 가져온 그의 외동아들 리테니의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리슈앙장 1939년 3월 10일 출생. 리슈앙장은 하얼빈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쾌활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그는 낭랑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어릴 때부터 노래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학교와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경연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막 설립된 하얼빈 인민방송국에 출연해 처음으로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알립니다. 1959년 20살이 된 리슈앙장은 중국 최고의 명문 음악대학 중앙음악학원 성악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유명 성악가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죠. 잘생기고 유머러스한 데다 탁월한 능력까지 겸비한 리슈앙장은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려고 한 건지 리슈앙장의 여성 편력은 대단했는데요. 특히 자신의 스승이었던 장잉과의 연문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장잉은 명문가 출신으로 그녀의 아버지는 국민당 육군상장 장바일이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대장에 해당하는 계급입니다. 장잉 본인도 독일에서 오페라를 공부했고 중국 최고의 소프라노로 불렸죠. 장잉은 40이 넘은 나이였지만 타고난 미모와 철저한 자기관리 덕분에 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교수로 불렸습니다. 리슈앙장과 장잉은 20살 넘게 차이 났지만 이들에게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두 사람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죠. 장잉은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대단한 자였는데요. 장잉의 남편은 중국 미사일의 아버지라 불리는 첸쉐션이었습니다. 리슈앙장과 장잉의 불륜 사실은 중국 고위층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윗선이 경로해 리슈앙장을 없애려 했지만 리슈앙장의 재능을 아낀 예술계의 만류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하죠. 대신 졸업 후 가기로 했던 총정 가무단 행은 취소되고 유배가든 멀리 신장 위구르 가무단으로 쫓겨납니다. 이후 리슈앙장과 장잉의 관계는 끝이 나고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93세의 나이로 장잉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리슈앙장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죠. 신장으로 쫓겨난 리슈앙장은 가수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베트남 공연에서 해방남방이라는 베트남 가요를 불러 우수 가수상을 받기도 하죠. 재벌은 개 못 준다고 연애 사업을 심할 리슈왕장이 아니죠. 이 시기 그는 미모의 무용수 딩잉을 만나 뜨겁게 사랑을 나눕니다. 리슈왕장보다 5살 많은 딩잉 역시 장인과 마찬가지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연상의 유부녀 킬러인 듯 하네요. 두 사람의 부적절한 만남은 딩잉이 리슈왕장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세상에 드러납니다. 딩잉의 남편은 분노했고 딩잉과 이혼하죠. 이후 리슈왕장과 딩잉은 결혼하고 몇 달 후 딩잉은 리슈왕장의 아들을 낳아 리허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 일로 리슈왕장은 모든 공연에서 퇴출당하고 주연급에서 무대 뒤에서 소품이나 나르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죠. 그러나 이 일은 훗날 리슈왕장에게 큰 행운이 되어 돌아옵니다. 리슈왕장이 무대에서 소품을 나르다 허리를 다쳐 베이징의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병원에서 일생일대의 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절친이 되고 이 만남을 시작으로 리슈왕장은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태어난 그는 덩푸팡이 힘써준 덕에 베이징에 있는 총정 가무단에 들어가게 되고 베이징에서 온 노래 나는 오지산을 사랑하고 만천하를 사랑하네, 태양은 조국을 비추네 등의 노래를 부르며 국민가수의 반열에 오릅니다. 리슈왕장이 총정 가무단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떨치고 있을 때 딩잉과 그의 아들 리허는 신장에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바람기가 다분했던 리슈왕장은 여러 여배우를 만났고 체면과 명예를 중시했던 가무단에서 이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었기에 내부 처분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무단 간판 스타였던 그는 매번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무대로 복귀했고 명성은 갈수록 높아졌죠. 1980년대 말 남편 리슈왕장의 외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딩잉은 리슈왕장과 이혼합니다. 그리고 리허와 함께 그를 떠나죠. 리슈왕장의 파란만장한 여성 편력은 훗날 아들 리테니에게도 이어집니다. 1990년 51세의 리슈왕장은 제자인 멍거와 재혼합니다. 이름 멍거, 본명을 유칭띠로 1966년 후베이성 샤스구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마을에서 노래를 잘하기로 유명했죠. 1984년 18세의 멍거는 인민해방군 예술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의 남자 리슈왕장을 만나게 되죠. 성악과 주임 교수였던 리슈왕장은 멍거의 화려한 외모에 마음을 뺏깁니다. 두 사람은 이내 연인이 되고 멍거는 리슈왕장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리슈왕장은 멍거를 상당히 아꼈죠. 멍거라는 예명 역시 리슈왕장이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1987년 리슈왕장과 멍거는 한 음악회에서 중국용이라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어린 연인을 밀어주겠다는 리슈왕장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간 선곡이었죠. 멍거의 부모는 두 사람의 만남을 반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리슈왕장의 나이가 딸보다 무려 27살이나 많았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자기들 또래라니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죠. 멍거의 부모는 베이징으로 와 가무단 간부들에게 리슈왕장을 말려달라며 부탁하지만 가무단에서 리슈왕장의 입지가 워낙 탄탄했던 터라 그들은 개인 사생활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리슈왕장과 멍거는 결국 결혼에 꼴이 납니다. 결혼 후 리슈왕장은 아리따운 아내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죠. 1992년 남편 리슈왕장의 백으로 멍거 역시 예술계 최고 엘리트 공연단인 총정 가무단에 들어가 여성 솔로 가수로 데뷔합니다. 이후 그녀는 여러 차례 최우수 가창상, 인기상 등을 휩쓸며 중국 시청자가 가장 사랑하는 가수 1위에 오르기도 하죠. 1996년 4월 27일 리슈왕장과 멍거의 아들 리테니가 태어납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늦둥이 아들을 본 리슈왕장은 기뻐 어쩔 줄 모르죠. 리테니의 시작은 다른 아이들과 그 출발선부터 달랐는데요. 리테니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의 피아노 선생님은 중앙음악학원 교수이자 작곡가인 한젠밍이었습니다. 그리고 8살에는 칭화대학교 교수 팡주원에게 서예를 배웠고 10살에는 중국 청소년 아이스 하키 국가대표팀에 들어갔습니다. 리테니는 베이징 올림픽 어린이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각종 올림픽 관련 홍보 행사와 공익 활동에 참여했죠. 이는 모두 아빠 엄마가 리슈왕장과 멍거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리테니가 중학교에 들어가자 리슈왕장 부부는 아들 리테니를 미국으로 아이스하키 유학을 보냅니다. 하지만 애지중지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란 리테니는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향이 그립다며 마음대로 학교를 자퇴하고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제멋대로 학교를 그만두고 온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리슈왕장 부부는 감싸고 돌죠. 그러면서 한술 더 떠 아이돌을 준비시킵니다. 너처럼 특별한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건 시간 낭비야. 오늘부터 아이돌 준비에 들어가자. 리슈왕장은 아들을 데뷔시키기 위해 대형 기획사를 찾아갑니다. 사실 리테니가 탑 아이돌이 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길을 물려받아 노래와 춤의 소질이 있었던 데다 문화예술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부모의 힘까지 더해지면 어렵지 않게 연예계의 진출에 탑을 달릴 수 있었죠. 그러나 다 가진 듯 보이는 리테니에게 신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개념과 인성이었죠. 늦은 나이에 얻은 외동아들이 너무 귀했던 리슈왕장 부부는 오냐 오냐 리테니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다 맞춰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자라서 그런지 리테니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으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는 건 기본이고 욕을 퍼붓고 사람을 때리는 등 온갖 행포란 행포는 다 부렸죠. 만약 자기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조금이라도 문을 늦게 열어줬다 하면 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부수고 가정부와 경비를 쥐잡듯 잡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가관이었는데 또래보다 큰 키와 덩치로 약한 친구들을 앞장서서 괴롭혔습니다. 돈을 뺏는 건 물론 마음에 드는 물건이 보이면 주인 허락 없이 그냥 가졌죠. 지나가는 친구를 아무 이유 없이 계단 아래로 밀어버리고 선생님께 대드는 건 예산일이었으며 주먹을 날린 일도 있었습니다. 리테니가 밖에서 사고를 칠 때마다 리슈왕장 부부는 돈과 인맥을 동원해 모든 걸 덮어버렸죠.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리테니는 징계는커녕 가벼운 처벌조차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막무가내인 리테니를 두려워했죠. 아들이 문제가 많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리슈왕장 부부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외아들을 스타로 만들려 합니다. 음반 한 장 낸 적 없는 아들의 개인 콘서트를 열어주는가 하면 여러 인기 스타를 불러 팬클럽 창단식을 하기도 하죠. 2011년 9월 6일 밤 9시경 리테니가 온 언론을 장식하며 중국 전역에 이름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운전면허증도 없는 15살의 리테니가 부모 소유의 BMW를 몰다 펑씨의 차를 들이박는 사고가 일어나죠. 명백히 리테니의 난폭, 과속운전으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리테니는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있는 펑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펑씨도 참지 않고 맞받아치자 분에 못 이긴 리테니가 친구 수를 불러 함께 펑씨 부부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위협하며 그들의 차를 부수죠. 더 경악스러운 건 그 모습을 펑씨의 아이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는 차 뒷좌석에서 부모가 맞고 차가 부서지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다 지켜봤죠.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모습의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리테니가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리테니와 친구 수가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이날의 일로 펑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11바늘이나 꿰매야 했죠. 당시 리테니가 한 마리 두고두고 회자되었는데 리테니는 자기를 막아서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우와 빠슈 리슈왕장! 우리 아빠 리슈왕장이야! 지금까지 리테니가 사고치며 리슈왕장 부부가 나서 사건을 무마하고 덮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이 당시 찍었던 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사람들은 면허증도 없는 15살짜리가 어떻게 차를 운전할 수 있었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는데요. 리테니가 차를 운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사고를 낸 BMW 차량을 운전했고 무려 32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죠. 그뿐만 아니라 거금 30만 위안, 한화 약 6,500만 원을 들여 차량을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명의는 리슈왕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리테니 개인 차량과 마찬가지였죠. 리테니는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고 교통법규도 여러 번 위반했지만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리테니에게는 막강한 힘을 가진 아빠가 있었고 아빠 리슈왕장에게 전화 한 통이면 모든 상황은 종료됐죠. 중국인들은 리테니의 무면허 운전과 사고를 낸 후 펑씨 가족에 보인 리테니의 만행을 지적하며 애가 이러고 다닐 동안 부모가 대체 뭐 한 거냐며 리슈왕장 부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리슈왕장이 결국 대중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 모든 건 자식 교육을 잘못한 자기 탓이라며 눈물을 흘리죠. 하지만 네티즌들 눈에는 사고하는 리슈왕장보다 그 옆에 서 있는 여러 수행원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사죄하러 가면서 옆에 수행원들을 주렁주렁 달고 가는 게 맞는 거냐며 오히려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을 것 같다며 말뿐인 사과라며 리샹장의 진심을 의심했죠. 중국인들은 리테니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리테니가 15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치소 구류 7일에 더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거라고 예상했죠. 부모가 펑씨 부부에게 충분히 보상해주고 합의만 잘하면 훈방 조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재벌 2세, 권력층 2세 문제에 이어 리테니 사건까지 터지자 대중의 사회 권력층에 대한 반감은 커졌고 리테니를 향한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이에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중국 법원은 리테니에게 1년간 교정시설 송치라는 이례적으로 엄벌을 내리죠. 즉 우리나라로 치면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2012년 9월 리테니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리샹장 부부는 1년 만에 집에 돌아온 아들을 반기며 기다렸다는 듯 이미지 세탁에 나서죠. 개과천선의 정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며 언론에 보도 자료를 뿌립니다. 그리고 아들 리테니의 이름도 리관평으로 바꾸는데요. 우리는 혼란을 막기 위해 계속 리테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어디 그 속이 바뀌겠습니까? 리샹장 부부의 말과 달리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1년이나 교화시설에 있었지만 리테니는 여전히 제멋대로였습니다. 매일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클럽을 전전하는 등 세상 거리낄 게 없다는 듯 밤거리를 휘젓고 다녔죠. 1년 동안 교정시설에 있었던 게 뭐가 자랑이라고 나라라도 구한 양 친구들만 만나면 자랑하고 떠벌렸습니다. 2013년 2월 19일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17살의 리테니는 친구 4명과 함께 북경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들은 함께 술 마시고 놀자며 23살의 양씨를 꼬드기죠. 그리고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양씨를 데리고 호텔로 갑니다. 그리고 만취 상태인 양씨를 한 명씩 돌아가며 몹쓸 짓을 저지르죠. 양씨가 중간중간께 거부하면 무력으로 제압했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양씨가 하이덴구 경찰서를 찾아가 남성 5명에게 호텔로 끌려가 집단 성행을 당했다고 신고합니다. 경찰은 즉시 양씨가 남성 5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술집과 사건이 일어난 호텔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투숙객 정보와 주차 기록 등을 토대로 리테니와 친구 4명을 용의자로 특정하죠. 2월 20일 경찰은 호화 호텔바에서 술에 취해 나오는 리테니와 친구 4명을 체포합니다. 양씨에게 정말 그러한 짓을 저질렀냐는 경찰의 질문에 리테니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죠. 그 여자 술집 여자예요. 우린 적당히 값을 치렀고 뭐 문제 있어요? 지금까지 세상이 우습고 만만했던 리테니는 곧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2013년 3월 7일 중국 중앙 텔레비전 뉴스에 리샹장과 멍거의 외아들 리테니가 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는 속보가 뜹니다. 리테니의 혐의는 단순 강이 아니라 납치, 집단 성폭행, 협박 등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였죠. 리테니의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인터넷은 거의 폭발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반복된 권력층 자녀의 범죄에 분노했죠. 외아들이 경찰에 구속되자 리샹장 부부는 어떻게든 아들을 빼내야 한다는 생각에 거액을 들여 베이징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중 한 명인 셰언위안을 선임합니다. 그러나 셰 변호사는 2달도 안 돼 사임하고 말죠. 리샹장 부부의 아들 사랑은 유별났는데 특히 멍거의 아들 사랑은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아들의 결백을 증명하라며 하도 쪼아대고 압박하니 멍거의 유난스러움을 견디지 못한 셰 변호사가 사임한 거였죠. 이후 멍거는 아예 여러 명의 변호사팀을 선임합니다. 새로 선임된 변호사들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언론의 이름과 주소, 사진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미성년자 보호법 조항을 들어 리테니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인터넷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온갖 추측성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분명 리테니 외에 4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리테니만 언론에 등장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지 이 상황에 대해 대중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리테니보다 더 대단한 배경을 가진 집 자식들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죠. 베이징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의자 5 중 리테니를 포함한 4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23살의 왕 씨는 유일한 성인으로 베이징에 있는 여행사 직원이었죠.
나이는 리테니보다 한참 위였지만 리테니의 신복 같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16살에 외이성을 가진 2명은 가족으로 그들 집안 역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업가 집안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초기 수사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정보도 유출되지 않아 신비에 쌓인 인물이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있기에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는지 그는 이 사건의 최대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건 리테니의 실제 나이입니다. 리테니는 공식적으로 1996년 4월 27일 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2000년에 베이징 중관촌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며 2006년에 졸업했다는 겁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리테니의 학교 친구들 대부분이 19살이라고 하죠. 이 사건에서 리테니의 나이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리테니가 17살이 아니라 19살이라면 만 18세부터 성인으로 인정하는 중국 법에 따라 리테니는 성인으로서 재판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와 다르게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가능하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리슈앙장 부부가 하나뿐인 아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나이를 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이 같은 생각이 꼭 무리만은 아닌 것이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특권층은 뭐든 조작 가능하다는 생각에 리테니가 미성년자로 나이를 속였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멍거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아들 리테니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아들이 순진하고 어리숙해 술집 여자가 판 함정에 당했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 양 씨는 술집 여자이며 돈을 목적으로 접근했는데 원하는 돈을 받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멍거는 리테니와 친구들이 술을 먹은 술집의 매니저 장 씨를 성매매 알선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清华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엔 여우는 자신의 SNS에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강이라는 건 일반 여성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사회적 위해성이 적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은 특권층의 비리와 오만함, 도덕적 해이에 가뜩이나 분노하고 있던 중국 대중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엄청난 비난에 직면한 리엔 여우 교수는 결국 공개 사과를 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죠. 인터넷 상에서는 피해자 양 씨에 대한 온갖 허위 사실들이 쏟아졌는데요. 그녀가 사실은 일본 AV 배우라는 이야기부터 술집을 돌아다니며 일부러 술 취한 남성들한테 접근해 돈을 빼앗는다는 둥 확인되지 않은 여러 소문이 떠돌았죠. 이에 피해자 양 씨는 우울증을 앓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 양 씨는 직접 언론에 나와 자기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일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양 씨의 말에 따르면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양 씨에게 매니저 장 씨가 다가옵니다. 룸에 괜찮은 친구들이 있는데 가서 가볍게 한잔하는 거 어때? 양 씨와 친구는 매니저를 따라 리테니 일행이 놀고 있는 룸으로 들어갑니다. 양 씨와 친구가 룸에 들어가자마자 리테니 일행은 집요하게 두 사람에게 술을 권하고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한 양 씨의 친구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주는 술을 다 받아 마신 양 씨는 의식을 잃고 말죠. 리테니 일행은 양 씨를 데리고 호텔로 갑니다. 당시 CCTV를 확인해 보면 양 씨는 인사불성 상태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그녀는 2명에게 부축받으며 호텔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테니와 4명의 남성은 돌아가며 양 씨에게 몹쓸 짓을 저지릅니다. 이후 리테니 일행은 수백 위안, 하나 약 수만 원을 던져주고 호텔방을 나옵니다. 2013년 7월 28일 멍거는 법원에 공개 재판을 신청합니다. 자기 아들이 유명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공격받고 있다며 아들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호언장담하죠. 하지만 법원은 리테니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개 재판을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합니다. 9월 26일 하이덴구 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리테니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재판부는 리테니에게 유기징역 10년형을 선고합니다. 유일한 성인이었던 왕 씨는 징역 12년형을, 웨이 형제는 각각 6년형과 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에 중국인들은 이번에 진짜 처벌을 받기는 받는 거냐며 비아냥댔죠. 사람들은 집행유예나 해외 도피 같은 결말을 예상했는데 실제 처벌받는 걸 보고 정부가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 같다며 인터넷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언론 역시 신화가 붕괴했다, 국민가수 집안의 몰락 등 자극적인 타이틀로 해당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등 특권층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모습을 보인 리슈왕장 부부의 대응에 비난 여론이 더 커지며 언론 역시 이들에게 완전히 등을 돌려버립니다. 리테니가 교도소에 수감되고 국민 가수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던 리슈왕장과 그의 아내 멍건은 더 이상 국가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렇게 문화예술계에서 사라집니다. 노년의 아들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리슈왕장은 건강이 악화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2023년 3월 리테니가 만기 출소합니다. 리슈왕장 부부는 아들이 나오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죠. 이후 리테니는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제 그는 세 사람이 됐을까요? 그럴 리가요. 최근 여러 인터넷 언론과 SNS 소식에 따르면 리테니는 도박에 빠져 라스베이거스에서 800만 달러, 한화 약 117억 원을 날렸다고 합니다. 멍건은 자신들의 자산을 처분해 아들 빚을 갚으러 미국으로 가려 했으나 그에게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로 출국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